안녕하세요. 수다의 맘메이시 스튜디오 어린이 경제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이것이 달라져요. 올해 23년은 무슨 해이지? 토끼해. 맞아, 토끼의 해이지. 개묘년이라고 하는데 새해에 어떠한 제도가 새로 생기고 또는 반대로 어떠한 제도가 사라지는지 오늘은 새로 생기는 것과 사라지는 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첫 번째로 체크무늬 교복이 이제 사라진대. 체크무늬 하면 어느 기업의 그 디자인이 생각나? 버버리. 맞아, 버버리. 참 예쁜 디자인이지? 응.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이 무늬의 교복을 입을 수가 없대. 왜냐하면 버버리라는 영국 의류회사가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어. 승소를 했기 때문이야. 버버리라는 회사는 소송의 대마왕이래. 체크무늬만 있으면 이거 우리 디자인이야 이러면서 상표권 소송을 걸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체크무늬가 버버리의 상징이 맞기는 맞아. 그래서 여러 차례의 소송에서 대부분을 버버리가 이긴 거이기도 하고 2019년 버버리는 우리나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200여 곳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라는 소송을 냈어. 그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버버리의 승소, 그러니까 버버리 너희 말이 맞아 라고 승소를 하면서 2022년까지만 기존 디자인을 사용을 그대로 하고 23년 올해부터는 디자인을 변경하라 그럼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갈 때 그거 못 입는 거야? 못 입어. 이제는 버버리 이 디자인과 같은 체크 무늬의 교복은 입을 수가 없대.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뀌는 게 있어. 유통 기한이 아닌 무슨 기한으로 바뀔까? 소비기한. 맞아. 소비 기한으로 바뀌어. 유통 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 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하는 거야. 근데 왜 유통 기한에서 소비 기한으로 바꾸는 걸까? 유통기간을 하면 먹고 남은 건 유통기간이 지났으니 계속 버려야 되고 난 이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소비기간은 더 많은 시간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환경오염을 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유통 기한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소비 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하는데 현대 유통 기한은 안전하게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의 60에서 70%로 정해져.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100일이다 라고 치면은 유통 기한은 60일에서 70일 정도가 유통 기한이야. 그러면 나머지 30일에서 40일을 이 제품을 더 먹어도 되지만 유통 기한이 지났다라는 이유로 이 제품은 버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 아깝지. 그리고 아까 나율이 말대로 환경 오염도 더 많이 시킬 거야.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런데 흰 우유는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2031년부터 소비 기한을 적용을 하고 2023년도 한 해는 계도 기간으로 한대. 자, 세 번째. 또 바뀌는 것. 버스를 타면 계단식으로 된 버스가 있고 계단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발판으로 되어 있는 저상버스가 있지? 그런데 이 계단버스로 하면 어린이나 노인분들은 잘 사용하기가 어려워. 이용하기가 어려워.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잖아. 아이들도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지? 새해부터 새로 나오는 출고되는 버스는 계단버스가 아니라 저상버스로 바뀐대. 네 번째 바뀌는 거. 통합 정기권이 생긴대. 정기권이라는 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60회 이상 내가 주로 사용한다 라는 사람들이 5만 5천 원을 내고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권을 구매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교통카드 기본으로 했었을 때 기본 운임 가격이 1250원이거든. 한 번 타는데 1250원이야. 기본이. 그러면 5만 5천 원을 1250원으로 나누면 44번을 탈 수가 있어. 근데 5만 5천 원이 60회 이용할 수 있는 건이라고 했지? 그러면 나머지 16회분은 무료인 셈인 거야.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아주 좋은데 단 문제가 뭐냐? 버스로 환승할 때는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60회를 다 못 사용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 달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 횟수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새해부터 2023년 6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6월부터는 이러한 문제들이 좀 보완이 된대. 30일간 60회가 5만 5천 원인 것은 맞아. 그런데 버스로 환승도 가능하고
1개월간 사용하고 43회 이상 사용을 했다라면 나머지 17회분에 대해서는 못 사용했어도 마일리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완이 된대. 5번째 또 바뀌는 건 최저임금이 올라간대. 임금이라는 게 뭐야? 일하고 받는 돈. 일하고 받는 돈이야. 근데 2023년에 최저임금이 2022년 작년보다 5% 460원 늘어난 1시간에 9,620원이 된다라는 거야. 이 최저임금 왜 정할까?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해갖고 더 많이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적게 했다고 적게 주는데 적은 양이 생활할 때 필요한 양보다 더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 맞아. 나율이 아주 좋은 얘기 해줬어. 최저임금이 왜 정해지냐면 내가 일을 해서 받는데 사장님 마음대로 야 너는 일을 잘하니까 더 주고 똑같은 일을 해도 너는 일을 못하니까 좀 덜 주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많이 주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적게 주고. 그랬을 때 한 달을 일을 했는데 이 정도도 못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기초적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정도로 아주 적은 금액을 받으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건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1시간에 얼마라고 정해주는 거야. 뭐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살 수는 있으니까. 맞아. 정도의 금액은. 맞아. 그래서 그게 1시간에 9,620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급,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1만 580원이 돼. 최저시급 인상으로 주 40시간 일을 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처음으로 200만원,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시대를 넘어서게 된 거야. 자, 그 다음 또 바뀌는 게 있어. 6번째. 대학 입학금이 폐지가 된대. 대학 입학금은 보통 대학교를 입학할 때 처음에 한 번을 내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인데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가 된대. 또 7번째. 이제 나이가 만 나이로 통합이 돼. 6월부터. 공식적인 나이가 만 나이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한국 나이가 있고 만 나이가 있지. 그래서 한국 나이는 태어나면 몇 살이야? 1살. 1살.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이 됐는데 며칠 안 살았는데 또 2살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나이보다 부풀려서 계산되는 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복잡하게 나이를 2개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8번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된대. 원래 우회전은 신호등이 따로 없이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고 운전자가 알아서 지나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나서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를 할 예정이래. 또 10번째 사라지는 게 있어. 영화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예쁜 귀걸이, 목걸이, 옷, 가방, 신발, 뭐 심지어는 차 이런 것들 타고 나오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어떻게 찾아봐? 예를 들면 송혜교 목걸이, 수지 모자 뭐 이렇게 찾아보지? 그러면 쫙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팔면은 사실 잘 팔려. 그렇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적으로 인격 표지 영리권, 즉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추가가 된대. 이렇게 되면 사람의 이름, 성명, 초상, 음성 이런 거를 재산권으로 인정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거를 마음대로 허가 없이 사용을 하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 돼. 그런데 이게 모든 제도에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든지 시민 인터뷰 방송처럼 정당한 활동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올해 새롭게 생기는 법 그리고 또 없어지는 법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큐.